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ETM랩 학부 RA 박성은입니다. 저는 오늘 Identification of Product Innovation Path Incorporating the FOS and Bird Topic Model from the Perspective of Invalid Patents 라는 논문을 리뷰하겠습니다. 먼저 소재학적 정보입니다. 해당 논문은 Applied Sciences라는 저널에 등재된 2023년 논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제품 혁신 기회 식별을 위해서 유효한 특허만을 분석했던 이전 연구들과 달리 유효하지 않은 특허를 FOS와 버드 토픽 모델링 방법으로 분석을 수행한 논문입니다. 그런데 발표에 앞서 잠시 용어 정리를 하자면 본래 invalid, 유효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무효라는 단어는 주로 소송 등에 의해 타자로부터 권리가 소멸된 특허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소멸한 특허 등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혼동을 피하고자 해당 문헌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유효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는 비유효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먼저 비유효 특허에 사용한 두 가지 이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발명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므로 특허 사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효하지 않은 특허는 법으로 보호되지 않으므로 특허 침해 위험이 감소됩니다. 또한 비유효 특허는 기술 참조 및 학습 자원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특허의 문서에는 혁신가의 기술적 사고, 개발 역사 및 기술적 세부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연구자나 회사는 이전의 기술 발전과 교훈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 무효화된 특허를 연구함으로써 중복된 노력과 실수를 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에서 제품 혁신 기회를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은 특허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론적 백그라운드입니다. 저자는 네 가지의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논문에서는 특허를 법적 지위에 따라서 유효한 특허와 만료된 특허, 즉 비유효 특허로 나눕니다. 비유효 특허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허에 포함된 기술 정보가 쓸모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분야에서 쓸모없다고 간주되는 기술은 다른 분야에서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특허 중에서 여전히 시장 전망이 있는 기술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R&D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대기업 차원에서는 보다 발전된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개발함으로써 기반을 구축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점으로 가집니다. 두 번째로 FOS 그리고 트리지 이론은 먼저 FOS는 트리지에 기반한 트리지 원리를 확장한 이론으로 구체적인 문제를 기능적 언어로 번역하고 기능화된 모델을 구축하고 다른 분야의 고급 솔루션을 이 영역으로 이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트리지를 분석하기 위해 문제에 대해서 재정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마찬가지로 문제를 기능으로 바꾸어서 다시 정의하고 문제에 맞는 모델을 만든 다음 다른 분야에서 이미 사용된 적 있는 고급 해결책을 찾아와서 해당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버트 토픽 모델입니다. 준지도 학습을 사용한 동적인 토픽 모델링 방법인데요. 기존의 토픽 모델링은 클러스터링을 하고 클러스터의 중심에 위치한 중심에 가까운 단어를 찾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버트 토픽은 밀도 기반의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클러스터의 중심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밀도가 높은 영역에서 클러스터를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먼저 UMAP 차원 감소를 통해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차원을 줄여주고 HB 스캔이라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통해 밀도 기반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마지막으로 TF-IDF 주제 용어 추출로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로는 BWM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는 의사결정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개선된 방식의 AHP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을 위한 우선순위를 매기기 위한 용도로 AHP라는 Analytic Hierarchy Process라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여러 기준들을 쌍대 비교하여 이제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효율성이 좀 낮아진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한 것이 해당 논문에서 사용한 BWM 모델이며 베스트 기준과 워스트 기준을 선정하여 이 기준들을 중심으로 다른 기준들의 가중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방법론입니다. 첫 번째로 문제식별 및 기능 지향 검색을 수행합니다. 여기에서는 슬러리 펌프라는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기능 분석을 위해 앞서 이야기했던 FOS를 사용했으며 기능에 대해 기능적 수단, 기능적 목적어와 그 사이의 동사로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셔츠에 구멍을 뚫는 행위는 약간의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얇은 재료에 구멍을 뚫는다 라고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능 지향 검색을 수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핵심적인 비유효 특허 식별 및 기술 주제 요소를 추출합니다. 앞서 기능 지향 검색을 통해 추출한 특허 중에서 비유효 특허를 선정하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비유효 특허를 식별합니다. 이후 버트 토픽 모델로 기술 주제 요소를 추출합니다. 비유효 특허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는 업적 품질 지표, 기술 품질 지표, 그리고 경제적 품질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혁신 솔루션 생성 후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혁신 솔루션 생성에는 트리즈를, 평가에는 BWM을 사용했습니다. BWM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베스트와 가장 좋지 않은 워스트를 정해두고 그 벡터들을 생성하여 가중치를 도출하는 방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뒤에서 실제 도메인에 적용했을 때 나오는 결과이지만 미리 정확한 숫자값을 예시로 들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옵션 1은 최적의 선택지이고 옵션 3은 최악의 선택지라고 판단하여 설정합니다. 최적의 선택지는 나머지 선택지들과 비교되는데 옵션 1이 나머지 옵션들과 비교된 결과는 비교 벡터인 AB 1384가 됩니다. 이후 나머지 선택지들과 최악의 선택지들이 비교된 결과는 비교 벡터인 AW 9713의 트랜스페런이 됩니다. 이후 벡터를 통해서 각 해결책의 중요성을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링고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험적 분석입니다. 해당 논문에서 방법론을 적용하는 도메인으로 슬러리 펌프라는 주로 광산의 가공 공장에서 사용되는 슬러리 매체 전달 펌프를 채택하였습니다. 광석 가공의 가혹한 작업으로 이 펌프의 수명이 짧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기능 분석을 통한 문제 식별을 해보니 첫 번째로 재료를 지정한 위치로 운송하는 전달 기능, 재료의 손상과 막힘을 줄이기 위해 재료의 선별과 여과를 수행하는 필터링 기능, 재료의 입자가 퇴적되는 것을 방지하는 교방 기능을 가집니다. 이후 기능 지향 검색을 통해 특허를 식별하고 853개의 비유효 특허를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버트 토픽을 활용한 기술 주제 요소 추출을 수행하였고 이를 차원화하여 기술 주제와 기술 키워드를 생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태그된 주제들은 고온 운반, 공합 이송, 가스 운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도메인 전문가의 의견을 결합하여 기술 혁신 요소를 해체한 뒤 기술의 2차 분류를 수행하였습니다. 우측 하단의 표와 같은데 구조, 기능, 기계, 공간, 환경, 재료, 인간 대 기계 이렇게 다양한 차원에서 기술 혁신 요소들을 추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트리즈를 활용하여 기술적 기회, 혁신적인 솔루션을 생성하였습니다. 혁신 요소의 경우 도메인 전문가의 지도하에 40가지의 트리츠 원리들을 차례로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솔루션을 도출하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다양한 차원들과 발명의 원리를 결합하였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이제 여러 가지 차원들 중에 하나였던 구조적 차원과 트리즈 원리 1번, 즉 분리라는 발명의 원리를 통해 슬러리 펌프의 불필요한 배관 시스템이나 밸브를 간소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기술적 기회를 도출하였습니다. 이후 BWM을 활용하여 제안한 4개의 솔루션에 대한 스코어링을 수행하였고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개발 비용, 참신함, 타당성, 예상 혜택을 평가 기준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솔루션 1을 채택하였고 해당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경험적 분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해당 연구는 제품 혁신 기회를 식별하기 위해서 유효한 특허만을 분석했던 이전 연구들과 달리 제품 혁신 설계에 대해서 비유효 특허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제한된 대상 문제 FOS 기반 전체 도메인 특허에 다중지표 평가를 통해 핵심적인 비유효 특허를 식별하는 단계를 추가하였으며 버트토픽을 기반으로 기술 주제 요소를 추출하고 트리츠 발명 원리들을 접목하여서 도메인 간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무효 특허의 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점, 그리고 제품 혁신 이론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실용적 또 산업적으로는 제품 혁신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기술 이전과 전환을 촉진하고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해당 논문에서는 슬러리 펌프 제품 분야와 관련된 기술 연구만 수행하였으며 보편성을 향상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제품과 기술에서 해당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보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핵심적인 비유효 특허를 식별하기 위한 특허 평가 시스템이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다 포괄적인 평가 지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향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리뷰를 마칩니다. 질문 남겨주시면 상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